대통령 선거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합니까? 예? 저기 가보세요. 그 옷을 입어야지.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요? 이쪽이요. 상생균형의 정치, 통합의 정치, 자유민주 대통합의 정치를 선도하겠습니다. 김경재 신봉, 김경재 신봉, 김경재 신봉, 김경재 사랑해.
아니, 소장 하나 락스 하나 주세요. 상생균형의 정치, 통합의 정치, 자유민주 대통합의 정치를 선도하겠습니다. 김영재 슈퍼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사랑해 국민이 남자 국민이 깨어났다 너도 나도 하나 되어 함께 일어나자 통합의 길을 김경재 10번이 이끌어 나간다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사랑해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화이팅 김경재 10번 김경재 화이팅 보세요. 옆으로 못하니까. 제3생 균형의 정치 통합의 정치 자유민주 대통합의 정치를 선도하겠습니다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사랑해 한교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너도 나도 하나 되어 함께 만들자 하나 되어 깨어날 시간 이 나라 평화의 문이 열린다 10번 김경재 10번 야, 놀자. 김경재 10번 김경재 사랑해 꽃났다 국민이 깨어났다 너도 나도 하나 되어 함께 일어나자 통합의 길을 김경재 10번이 이끌어 나간다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사랑해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사랑해 제3생 균형의 정치 통합의 정치 자유민주 대통합의 정치를 선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저희 기호 10번 김경재가 여러분을 만나 뵙기 위해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님의 공약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고향이 부산인데요 오랜만에 사실상 뭐 일할 겸 내려오기는 했는데 오랜만에 고향 방문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즈매들 요즘 좀 어떠십니까? 저희 10번 김경재 후보가 부산 어르신들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잠시 저희 한 30분에서 40분만 공약 활동하고 갈 예정인데요.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또 우리 부산 사람들 또 마음이 따뜻하잖아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잠시 후에 저희 10번 김경재 후보님 모시고 공약
드는 시간 저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에 계시거나 또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저희 또 김경재 후보 공약 한번 들어보시게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남의 길을 김경재 10번을 이끌어 나간다.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사랑해. 5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화이팅. 상생균형의 정치, 자유민주 대통합의 정치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통합의 정치를 선도하겠습니다. 5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사랑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또 하나 되어 함께 만들자. 하나 되어 깨어날 시간. 이 나라 완성의 문이 열린다. 5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사랑해. 김경재 사랑해. 국민이 깨어난다. 나도 하나 되어 함께 일어나자. 정남의 김경재 10번이 이끌어 나간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저희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님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도 너무 춥고 경기도 어렵고 굉장히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그 고민 해결 오늘 공약 들어보면서 가능하구나라는 거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화이팅.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구호 잘 알고 계시죠?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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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는요 지금 나와 있는 대선 후보와는 굉장히 차별화된 대선 후보입니다.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는 자유, 우파, 또 구국 대통령 후보이십니다.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사실상 탄핵은 사기였죠. 태블릿 PC는 거짓이었고 거짓으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거짓 촛불로 집권한 주사파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분열을 하게 됐습니다.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적폐로 몰렸고 자살하거나 감옥에 수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고가는 거덜이 났고요. 감기 수준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을 겁박해서 자영업자들은 몰락해 하기도 했습니다.
어설픈 부동산 정책으로 젊은이들이 이번 생에는 아파트 소유를 거의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국민들은 종부세로 2중 3중의 세금을 내면서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요. 쓸만한 일자리는 사라져가고 멀쩡한 원천은 고철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주상파 정권에 5년을 맡기게 된다면, 또 주상파 이중에 쏟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주상파 세력과 주상파 이중대는 사과를 할 줄 모릅니다. 오만과 무시가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주사파 1중대, 주사파 2중대가 아닌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 구국 대통령을 뽑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분이 10점 만점에 10점, 기호 10번 김경재입니다. 김경재. 네, 김경재 후보님 모시고 공약을 듣기에 앞서서 저희 기자님 모시고 잠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게임판을 부려. 똑같이도 못하나. 아유,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 너무 똑같으면 자연스럽지가 않아. 아이고, 할 수 없어. 너무 맞추려고 화면이 안 나오니까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화이팅.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가 부산 시민 여러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부산에 오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후보님의 공약을 듣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금 또 지나가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행인분들도 계신데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사랑해. 자, 지금 제가 듣기로는요, 지금 성부장 분들께서 부산에서 직접 지원해 주셔서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 그러면은 구호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맞출 거냐면요. 자, 성부장들, 자, 저보세요. 10점 만점에 10점. 김경재 이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으로 10점 만점에 10점 김경재 하시면 여러분들 한 번씩 반복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선창하고 부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김경재, 10점 만점에 10점 김경재. 그리고 3창 김경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김경재, 10점 만점에 10점 김경재. 3창 김경재 좋습니다. 역시 이 고향 사람들이 괜찮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고향이 부산인데요. 구정대 오고 지금 김경재 후보님 모시고 여러분들 만나 뵙기 위해서 함께 내려왔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10번 김경재 후보님 모시고 공약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김경재 상바다님들 오늘 날씨 어때요? 날씨 추워요? 우리는 내려왔는데 따뜻하다 이러면서 내려왔어요. 서울은 날씨가 진짜 추워요. 그죠? 네, 근데 오늘 부산 날씨 치고는 영하라서 꽤 추운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생균형의 정치, 통합의 정치, 자유민주 대통합의 정치를 선도하겠습니다. 5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사랑해 대한교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너도 하나 되어 함께 만들자 하나 되어 깨어날 시간 이 나라 평화의 문이 열린다 50번 김경재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사랑해 네,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호 10번 김경재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부산 왔습니다. 네, 오늘 추운 날씨에도 관심 가져주신 분들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10번 김경재 후보 모시고 공약을 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10번이 이끌어 나간다 50번 김경재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사랑해 50번 김경재 김경재 10번 김경재 10번 김경재 그림 잘 나와요? 그림 잘 나와? 괜찮지? 괜찮아. 딴 후보 못 잡게 멤버들 거기잖아. 네,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저희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가 여러분께 공약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부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공약을 들어보기에 앞서서 저희 유명한 기자분 모시고 또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 예, 저는 기자입니다. 기자 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기자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카메라 출동을 제일 많이 한 카메라 출동 아주 고약한 기자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고 있어 세 가지 집단이 있습니다. 첫째는 타락한 목사님, 둘째는 비겁한 교수님, 셋째는 사악한 기자들이 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먼저 제가 기자니까 기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쳤는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태블릿 PC는 가짜입니다. 저는 기자라 딱 알아요. 손석희가 JTBC의 손석희가 딱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을 때 저거 가짜다. 왜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가 다 거짓말입니다. 매번 말할 때마다 바뀌어요. 태블릿 PC는 거짓말입니다. 저는 딱 알았어요. 손석희는 제 후배입니다. MBC 후배예요. 딱 저거 거짓말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기자들도 다 알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아. 하지만 기자들도 다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기자가 그걸 몰라? 그건 말이 안 돼. 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가 매번 달라져. 독일에서
독일에서 태블릿 PC를 주워왔다고 그랬다가 남의 책상 서랍에서 갖고 왔다고 그랬다가 계속 말이 달라져. 그건 거짓말이에요. 기자들이 알아. 그리고 기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무당을 했다, 정인회와 미래를 했다, 뭐 성형수술을 했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소설을 쓴 거야. 기자들이. 사악한 기자들이에요. 기자들이 사실을 말했는데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거짓을 말했어. 두 번째, 교수님들 그렇게 광화문에서, 여기 부산에서도 광화문 집회 오신 분이 많아요. 이 자갈치 시장에서 오신 분이 많을 거야. 버스를 타고. 그때 태극기를 들었던 그 많은 분들을 교수님들이 먼저 배반했어. 내가 알기로는 이 부산에 계시는 교수님이 제일 먼저 배반했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부산에 계시는 교수님이 제일 먼저 배반했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신에 윤석열이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야. 윤석열이가 뭐한 사람이에요? 태블릿 PC를 가짜로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200여 명을 감옥에 집어넣었어. 우파의 인재가 없어. 아무데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 왜? 모두 다 감옥에 집어넣었으니까. 그게 윤석열이야. 근데 부산에 근무하시는 교수님이 가장 먼저 배반했어. 비겁한 교수님이야.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드릴게. 목사님은 뭐라고 해서 자신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만당원을 모집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모집했어. 저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이. 맞아! 천만당원 모집을 해서 정권을 교체해야 돼. 모집을 했어.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뽑았어. 그 당의 대통령 후보를 경선을 통해서 뽑았어요. 아주 압도적인 차이로, 다른 경쟁자보다 압도적인 차이로 대통령 후보가 됐어. 근데 대통령 후보를 뽑아놓고는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 그 후보를 버렸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아놓고는 어떡하냐? 윤석열을 뽑아야 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윤석열을.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윤석열을 뽑으면 왜 못하러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일당은 군소당은 안 된다는 거야. 처음부터 목사님은 윤석열을 뽑아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면 그 목사님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 윤석열이야. 아니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서 사람이 변했어. 노예가 돼버렸어. 수많은 사람 감옥에 갔고 본인도 감옥에 갔어. 그 감옥에 보낸 사람이 윤석열이야. 그런데 무릎을 꿇고 수많은 사람을 당원으로 모집을 해서 윤석열 앞에 무릎을 꿇고 바쳤어. 여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내가 모아왔거든요.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 라고 말한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망친 거는 사악한 기자, 비겁한 교수, 그리고 타락한 목사님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김경재 후보를 찾아갔어요. 목사님은 국민을 배신했어요. 그러나 후보인 당신은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당신 나오세요. 대통령에 나오세요. 돈이 없어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집 파세요. 그래서 그분이 집을 팔았어요. 집을 팔아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김경재 후보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중에 자기 집 팔아서 대통령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지도자 중에서 자기 집 팔아서 출마한 사람이 있나요? 대통령으로? 없죠. 왜? 이분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기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집을 판 사람이 김경재 후보라는 겁니다. 저는 자신이 집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자기에 대한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진짜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자기의 약속을 지킨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는 매우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대통령 후보를 여러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김경재 후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김경재를 연호하면 따라서 김경재를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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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또 한 번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이번은 박서구 신자민련
대표되십니다. 이 대표님의 철학은 이제 극단적인 좌우의 정치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당을 만드신 박서구 대표님이십니다. 저는 이분에게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양극단의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박서구 신자민련 대표께서 여러분께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박서구를 연호해 주십시오. 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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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경의하는 됐습니까? 이상록 대기자님께서 불에 남는 소개를 받은 신자유민주연합 대표 박서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곧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는 연일 더 창궐하여 우리 일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를 속상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고 말로는 떠드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리를 해주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인 여러분, 장사도 안 되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아침부터 와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 같아서 먼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나라를 아끼고 나라를 사랑하는 구국의 일념으로 여러분께서 잠시 제가 이 시대를 이끌고 갈 이 나라의 방향을 제시할 김경재 후보님을 어렵게 모시고 왔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시끄럽더라도 용서해 주시자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상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저는 끝내고 우리 김경재 후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월 9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14명의 후보가 우죽순처럼 솟아나서 저마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합니다. 숫자는 14명입니다만은 제가 좀 그분들이 섭섭하고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권해에 있는 12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서가는 후보 2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면에 실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수신제가 연후에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극단을 치닫고 있는 두 후보들, 제가 장모가 어떻고 아들내미가 어떻고 하는 것은 그런 대로 봐주겠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일심입니다. 더군다나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 자기 마누라가 한 일까지도 나는 모르겠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다는 얘기가 사과한답시고 죄송합니다 하고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과연 그래도 됩니까? 여러분, 이분들 수신하셨습니까? 제가가 됐습니까? 제 몸덩어리 하나 간수 못하고
제 마누라나 단속 못하는 인간들이 지금 뻔뻔스럽게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몸 하나 간수 못하고 제 마누라 하나 단속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부부는 서로 다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잠자리서만 마누라고 침대만 벗어나면 자기하고 남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쓸개 빠진 인간들이 원리원칙을 떠나서 인간적인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하는 얘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이겁니다. 뭘로 해결하나? 지돈 갖다 인심 쓰는 것처럼 국민이 이렇게 추운 날 어렵게 여러분이 장사해서 낸 세금을 제 돈처럼 펑펑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코로나 무슨 보상금인가 위로금인가 해서 뭐억 준다 15억 준다 하더니 이제는 5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들 3월 한 7, 8일쯤 되면 여러분 100억 다 주고 장사 안 해도 다 먹고 살게 해준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게 과연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과연 나라를 억제하는 사람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적어도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정치 지도자를 해야 할 얘기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기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우량한 좋은 종자를 고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종자를 골라야 뿌리를 내리고 씩씩하게 자라서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4명의 후보, 아니 제가 아까 3명의 후보라고 했습니다. 이 3명의 후보에서 과연 어떤 종자가 우량한 종자고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훌륭하게 일할 뿐인가 하는 것을 냉철하게 생각하고 선택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모시고 온 김경재 후보는 정치를 아시는 분입니다. 정치를 공부하신 분입니다. 시작부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정말 어려서부터 정치를 몸에 배게 공부하시고 또 그리고 국회의원을 2번 하시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2분의 대통령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이 나라 국정을 펼치도록 도우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2사람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시장하다가 도지사 하다가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여의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이 지금 대통령에 출마를 했고, 또 한 사람은 평생 검사로서 죄인들만 다뤄서 한 곳만 보이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 눈앞에는 피고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 오늘 저녁 텔레비에 나오면 걸음 걷는 거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서 선거 끝나면 봐주겠다, 내비 안 주겠다, 감옥에 쳐넣겠다, 싹 저도 욕 한 번 하겠습니다. 싹 조져버리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선거 끝나자마자 정치는 하지 않고 보복의 정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지난 5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목골을 사셨습니까? 이제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면 누구든 상대를 잡아 죽이기에, 상대를 감옥에 쳐넣기 위해, 상대 발을 멸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방법을 총동원해서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5년도 우리가 생각하기 끔찍한데 또 앞으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비비린내라는 보복의 정치라는 악순환을 또 보시겠습니까? 이제 종식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김경재 후보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분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셨고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2년 동안 국정을 담당했습니다. 최측근으로서. 그래서 좌우를 넘나들며 보수 진보의 지긋지긋한 양패거리 정치를 하나로 묶어내는 대통합의 정치를 할 적임자입니다. 세 번째로,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내려왔더니 갈증도 나고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지금 이 나라가 처해 있는 가장 어려운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외교가 없었습니다. 맨날 부부간에 이쁜 옷, 좋은 옷 입고 비행기 타고 외국이나 돌아다니는 게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이웃하고 있는 일본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지다 못해 거의 단절 상태에 이르렀고, 영원한 우리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말할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누구든 먼저 이 대일, 대미, 대중까지 외교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 윤석열이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미국을 압니까? 이재명이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미국을 압니까? 그러나 우리 김경재 후보는 미국에서 17년간 계시면서 요새 유세할 때 사랑 좀 하라고 했더니 이분이 겸손해서 말씀을 못하십니다마는 바로 지금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과 친구입니다. 즉시 당선되자마자 미국 가셔서 이 낱낱처럼 얽혀있는 국제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서 외교 문제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적임자이십니다. 네 번째로, 지금 뭐니 해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저 골칫덩어리 김정은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만 해도 우리 머리 위로 폭탄인지 미사일인지 펑펑 300km, 500km 날아가고 있어. 그러면 이 김정은이를 다독거려서 데리고 가르치면서 남북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 김경재 후보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가장 먼저 정치인으로 북한에 가서 비밀 협상을 하고 얽혀있던 남북 간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김경재 후보라는 걸 여러분 모르셨죠?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에 가셔서 이미 돌아가신 존칭을 쓰겠습니다. 고인이니까 김정일 위원장과 담판을 져서 교착 상태에 빠졌던 남북 문제를 시원하게 물꼬를 트고 오셨던 분이 바로 우리 김경재 후보입니다. 자랑할 게 많습니다마는 우리 후보님이 저보다 1시간 먼저 오셨습니다. 지금 저 안에서 서서 떨고 계십니다. 이것도 그분을 모시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죄송한 일이라서 제가 다음 기회에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학식과 능력과 경륜을 겸비한 김경재 후보님, 그리고 보수 진보를 아우르고 그 지긋한 양극단의 패거리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대통합의 정치인 김경재,
교착 상태에 빠진 위기를 시원하게 실탄에 풀듯이 풀어내고 우리의 우방인 미국,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과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렸죠. 우리 민족의 수건인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머리 위로 펑펑 날아드는 이 폭탄을 당장 끝내고 평화롭게 남북이 하나로 되는 길을 열어갈 우리 통일 대통령 김경재 후보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김경재 후보님이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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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재.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자민련 박서구 대표가 연설을 너무 잘해서 제가 뒤에서 하는 게 좀 꿀릴 것 같은데, 저 안에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연설, 점점 일이 아주 대연설가로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전에 제가 저 안에 들어갈 때는 아주 추웠는데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갈치 시장 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날 개헌 반대 연설을 하느라고 여기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갈치 시장은 대한민국 수산업의 본류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자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재건시키는 이 스타팅 포인트였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김일성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다 밀려와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 자갈치 시장 근처로 밀려왔어요. 이승만 박사가 여기 와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각하 이거 위험하니까 저쪽으로 대마도로 피신하십시오. 안 돼.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어. 그래서 이 박사가 여기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부산 부두로부터 잘못하면 북한이 팍 차면 그냥 빠져버릴 정도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북진해서 전우야 살차라, 그리고 서울 가는 12열차 모든 정서와 방공정신이 바로 이 부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도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성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성지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방금 박 대표께서 이런저런 과분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대학 시절에 좀 부잡스러워가지고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요새도 하는 것처럼 저를 자꾸 밀어붙여요. 앞장 세우려고. 그래서 데모에서 연설을 하거나 성명서를 읽거나 사회를 보거나 그렇게 데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데모 왕초가 돼가지고, 그래도 제가 이념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군 소위를 갔죠. 그거 다 조사해, 실온조회 해갖고 통과해서 갔는데, 데모를 너무 많이 했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제 여권이 취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권 갱신을 못하고 16년 동안, 그러니까 정확하게 15년 8개월 동안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30대 10년하고 40대 전반기 5년을 대한민국에서 소주 한 잔 못 마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이가 들긴 했습니다만 그걸 빼자면 저는 이제 6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나라를 봤습니다. 아, 내가 만약에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요건 요렇게로 해야 되겠구나. 시카고를 하면 거리가 아주 조각군 것 같아요. 야,
거리를 이렇게 만들면 기가 막히겠구나, 관광객이 많이 오겠구나, 여러 가지 견문을 가진 그런 귀중한 체험이었습니다. 가기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대단히 반대하는 학생 데모에 선두에 섰습니다만은 가고 나니까 박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역사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 오늘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고국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제 또래는 이미 다 출세하고 별걸 다 해요. 저는 많이 늦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재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과 평화회담을 하면서 아무래도 북한이 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네가 가서 솔직하게 보고 와서 나에게 보고를 좀 해달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임진왜란 때 선조가 양유 활동이 꺼졌어요. 할까요? 이거 이재명이가 방해한 것 같아요. 귀한 분이 오셨어요. 귀한 분이 오셨다고. 안도예요? 아니 귀하신 분이 오셨다고.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통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이고 뭐 그런데도 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냥 하죠 뭐. 다른 사람은 알아듣다니까. 김대중 선생은 제가 1971년에 처음으로 그 양반이 대통령에 나왔을 때 제가 공보비서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연이 많고, 그 양반이 두 번을 망명을 하는 동안에 미국에서 제가 그 망명 수반을 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교도 많고 신뢰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좀 갔다 오라 그래서 제가 북한을 갔어요. 근데 간 것이 가보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최초로 북한을 간 사람이에요. 그 전에 두 사람이 갔다 왔는데 서경원이라는 사람은 몰래 갔다 와서 국가법으로 까먹어서 갔고, 고세영이라는 분은 무슨 국제의원연맹 회의를 잠깐 갔다 왔어요. 제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갔는데 무지무지하게 저에게 대접을 잘해주더라고요. 북한에 여러분 인민가수라는 게 얼마나 유명한지 압니까? 인민가수가 하나야. 공가수가 상관이 없는데 인민가수 하나씩 안 한다. 이거 김경재 인민가수가 아이가 제일 수발을 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북한에 가면 사람들이 뭐 걸린다는 게 요것 때문에 걸리는구나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열심히 안내해 가는 것이 돈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돈을 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돈이 이 문제의 핵심이구나, 뇌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김대중 선생한테 이제 북한에 가니까 선생님이 무지하게 유명하더라. 요금 다 꺼냈어요. 마이크가 안 돼요. 마이크가 안 돼. 아니 아까 박서구 대표가 너무 큰 소리를 해가지고 마이크가 놀래버린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날씨가 포근해졌으니까 훨씬 좀 나았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아 선생님 전화해봐라. 북한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빨리 넣어. 김무선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래도 뭐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면서 양반들이 저를 대접을 잘해주는데 해시 평균을 당하는 걸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 잘못하면 돈을 주면 큰일 나겠습니다. 그런 분이 돈을 안 하면 정상회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돈을 찔끔 주시고 500만 불, 1000만 불 이렇게 찔끔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날이 지금 고난의 시대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김정일이가 손들고 갔습니다. 참읍시다. 그런데 김대중 씨가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참 있다 선생님 그거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선생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이 사람아 말표수가 아니 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집권이 2년 차였거든. 그런데 집권이 너무 늦어서 노무현처럼 5년 차에 해버리면 그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2년 차, 3년 차에도 충분하니까 조금씩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년에도 충분하니까 김정은이한테 확실하게 담보를 받고 합시다. 그러나 그렇게 한 40년 가까이 지하고 인연이 있는 양반이 그걸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판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이 천하에 김대중하고 싸움을 했다니까 이상하게 보이지만 제가 꼬마 때부터 그 양반을 알거든요. 대학 때부터 글 써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 맏형처럼 해요. 그래서 대판 싸움이지 절대 양보 못할 거다. 그러면 자네 빠져. 근데 빠지겠어요. 선생님 후회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언제가 그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정치 인생 동안에 잘잘못도 있지만 그만하면 굉장히 잘 나가는 정치 인생인데 왜 이거 보고 실수하려고 그럽니까? 좀 참으십시오. 알아서 가서 저는 국회 갔어요. 그때 현역 의원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제 한 8년간의 정치적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공천도 못 받고요. 엉망이 돼버리고 그리고 김대중 옆에는 좌파들이 싹 들어가서 가서 만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니 미친놈 뭐야? 그건 아니야. 그거 갖다 돌아와서 제가 통일부장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동원 씨 후임으로. 근데 왜 그걸 보지? 나 그런 통일부장은 못하겠다. 돈 갖다 주면 통일부장은 뭐하러 하느냐.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8년 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의원이었어요. 저하고 같은 상임위원회 저 건너편에 앉아있어요. 저보다 2년 후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 양반이 자기가 이리 해서 좀 어려우니까 김성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민주당의 중도 우파 하나가 부원, 한광호 부원, 제3씨가 박근혜 대통령 후보로 가서 간신히 그때 박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2012년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데 10년 동안에 그 양반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고 탄핵을 당한 지난 5년 동안에 광화문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박근혜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거나 바람이 보나 수많은 아주머니들 기도하는 사람들 땅바닥에서 밤샘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광화문 세력의 진정한 민의를 이번에 대통령에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대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을 맨 처음에 꼽아갖고 그래도 윤석열이가 정권 교체한다는 거 아니까 이거 밉시다. 그런데 윤석열의 문제점은 박근혜를 너무 지나치게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윤석열 쪽에 가서 지금도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사죄해라. 사과해서는 사죄해라. 탄핵은 한나라당 쪽에 김무성이, 유승민이, 장제원이 이런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 편 욕할 수 없어요. 저것들이 돈 받는데 여기서 문 열어준 거예요. 그렇죠? 성문을 쳐들었는데 문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탄핵은 지금 국민의힘의 탄핵 세력들이 열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윤석열이는 그 탄핵 세력에 몰려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주변이 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이걸 이재명한테 보낼 수는 없으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네가 이것만 양보해라. 이것만 사죄하면 마땅치는 않지만 그냥 네 밀어서 정권 교체 일조를 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죽어도 못하는 거야.
이게 탄핵은 엄밀히만 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했고, 국회의원 62명이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정신 나빠진 사람들이 대모를 와 하니까 압력을 해서 겁나서 또 그냥 절대 다수를 통과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를 형사소출해서 하는데, 형사소출에 혐의가 9개인데 그 중에 8개는 전부 무효야. 무혐의. 하나가 뭐냐면 정유라한테 말세필 빌려줘라 하고 얘기한 게 혐의예요. 그런데 그것도 묵시적 청탁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직접 말도 안 하고 뭐 수긍을 받는데 이 사람은 내가 부탁했겠거니 하고 해줬다는 거야. 그런 놈은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도 정유라한테 준 것도 아니야. 소속이 삼성에 있어요.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박 대통령 그걸 알지도 못해요. 그 재판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우종창 기자가 쓴 탄핵의 뭐 빛과 어둠 그 책 보세요. 전부 나와요. 몰랐어요. 이런 사람을 4년 9개월 동안 까먹지 못했어요. 나는 여자하고 남자를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녀린 여자를, 시집도 안 간 여자 4년 9개월 넣어놓고 구속 만기가 돼서 구속 풀으니까 안 풀어줘요. 그 다음에 또 구속 적부심으로 구속 신청을 그것도 안 해줘요. 2번이나 기각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재판에서 무슨 벌금 내라고 하는데, 벌금을 내가지고 돈 없다고 못 내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한명숙이 벌금 안 냈어요. 근데 박근혜는 집까지 팔아서 벌금 뺏어가요. 이렇게 잔인한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이 이러면 세상에 법도 없고 하느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저 사람이 우파를 대변하는 것처럼 저 난리를 짓고 다니는데, 엄밀히 말하면 대장동에서 시비를 건, 그리고 거기서 나쁜 짓을 한 이재명이는 토착비리 양아치 같은 짓거리를 해먹은 놈이고, 윤석열이는 인간의 생명을 쥐었다 폈다 하는,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애는, 대한민국의 검사들 중에 윤석열 쪽에 30명이 모아있어. 엊그제까지는 뭐 김종인이니 김한긴이니 다 쫓아내버리고 30명의 율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28명이 검사예요. 이거 전부 그거 해먹었다고. 특수통 검사, 공안검사, 여러분 아시죠? 공안검사는 빨갱이 잡는 일이고, 특수통은 범죄를 하는 사람. 특수통 검사 24명이 윤석열이 쫙 짜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사람 아무나 잡아가서 까먹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제 동료들, 특히 광화문 세력에서 등 떠밀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세력 중에서도 이게 떼거리가 많고 수백만 아닙니까? 그래서 이간질 하는 사람도 있고 나간 사람도 있고 어쩌고 그럽니다. 20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반쯤 됐죠. 2020년 8월 15일 8.15 대회 제가 광화문 대회 그 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시법위원으로 석 달러를 까먹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하고 손 맞잡고 일했던 전아무개 목사라는 사람이 요새는 윤석열한테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붙었느냐 보니까 장관 자리를 몇 개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장관 자리 몇 개 밑에놈 시켜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그렇게 거래를 하면 되겠습니까? 더더구나 목사라는 분이 저쪽에 풍각쟁이 하고 주술도 하고 점도 보고 한다는 사람하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나는 그쪽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목사가 그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나라가 사회주의화 돼버립니다. 공산화에서 김정은이의 똘마니 시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춥고 배고프고 쌀쌀한 날씨지만 보세요. 며칠 사이에 지도자와 여러분을 끌고 가는 사람은 이렇게 날씨가 변해버립니다. 8일 10일. 그래서 지금은 막 그냥 풍박쟁이하고 온갖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는 우리가 조사하면 많이 나와요. 안 넣어줘요, 이 사람.
그리고 완전히 언론, 뭐 TV조선, 조중동, KBS, MBC 전부가 그쪽 피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춥고 배고프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피 흘려 싸웠던 자유국민들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싸움이라는 건 체제 전쟁의 마지막 전투예요. 하나는 주사파로서 토착비리에 관계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가 얼마나 감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다 나눠놨어. 그것이 이재명. 또 하나는 이쪽에서 범인 처리한답시고 난리치는 검사들이 돈 모아가지고 그들 기득권 세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양 기득권 세력이 싸우면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것만 보고 한쪽이 반공이고 한쪽은 좌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이스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상로 박사가 얘기를 한 걸 저기서 들었습니다만은 집안집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제 새끼들은 어디 가서 지 먹고 살고 있고 내가 그놈들한테 유산 돌려줄 것도 없고 집 팔아가고 한번 하겠다 하고 그냥 말 쏟아지는 거 한번 했더니 이 사람이 자꾸 당신 집 팔아가고 나온다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집을 딱 걸고 펀드를 걸었는데 펀드를 걸고 돈이 안 나오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거 공부 보셨죠? 선거 공부도 제가 안쪽으로 냈잖아요. 그것만 해도 한 2억 정도. 그거 면접을 앉아있는데 선거가 안 되고 이제 선거 아무것도 못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펀드가 조금 들어가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5억으로 훨씬 넘겼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지간한 기본적인 걸 해놓고 여기서 일하는 분들의 수고료 요것만 딱 때리면 저는 이제 남에게 외상지지 않고 선거를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할 일은 집을 전세를 재편든지 팔든지 해갖고 반으로 줄여가지고 여의도에서 사는 거 영등포나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공동으로 얻고 싶은 것은 이 나라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한미동맹을 위해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희생을 조금 각오하면서라도 지키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다. 그 지난 5년 동안에 그 추운 광화문 바닥에서 그렇게 외쳤던 그 많은 민주국민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부활한다. 반드시 새로운 차원의 자유민주주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턱걸이를 딱 걸려야지. 한 3만 불에서 걸려야지. 걸려있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내려가버려. 아르헨틴처럼 내려가버려. 여러분 아르헨틴이 세상에 얼마나 잘 살았냐면요. 한때 돈이 많아가지고 구라파 영국 프랑스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골동품 있죠. 미술품을 아르헨틴 사람들이 다 살아갔어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근데 요새 쫄딱 망했어요. 베네수엘라도 얼마나 석유가 많습니까? 지금 가난뱅이에요. 베네수엘라가 이상하게 남미에서 여자가 이쁘기로 소문난대요. 미스 월드가 베네수엘라에서 많이 나옵니다. 베네수엘라가 여자들이요 10달러에 몸을 팔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됐어요. 가난하면 특히 가장 처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몽고나 중국한테 쫄려가지고 흘러가면 전부 여자 끌어가잖아요. 남자들은 저 산에 가서 죽어가고 자기 마누라 딸들 재평안을 쳐다보고 있어. 이 조선의 남자들이. 여자들이 그렇게 나가. 베네수엘라 여자가 10달러에 몸을 파는 그런 비참한 여자에 사는 게 나라의 지도적인 나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감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이가 대표하는 세력은 친중국, 친북한 세력이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하고 제가 토론을 하고 붙어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가 대변하는 세상은 그 사이에 우파한답시오. 일제시대 때는 친일파 놈들. 자기 갖고 먹고 살고 불편하면 도망치고 이익되면 돈 갖고 거기서 선거 치르고 이런 사람들의 세력. 대한민국에는 현재도 대통령을 할 만한 자격과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명 이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공차는 선거운동을 못하거든. 돈이 없어. 도둑질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냥 조직하려면 돈 들어야지. 그거 귀찮으니까 아예 안 해버리고 빠져버려. 예를 들면 박찬종이 같은 거.
옛날에 무슨 김상현이 같다, 이기택이 같다. 아, 대통령 하고 나오는 사람. 내가 잘하는 사람. 근데 귀찮으니까 더럽고 짓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웃기는 사람만이 대통령 후보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외치다가 쓸쓸히 사라져. 이 민주주의 선거 제도도 바꿔야 합니다. 바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여러분의 힘으로 만약에 대통령을 당선하는 기적이 생긴다면 맨 처음에 미국의 조 바이든을 쫓아가서 야, 너 전술에 전략무기 한국에 안 갖다 놓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하겠다.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기술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NPT에 걸려서 핵무기 확산 금지 지역에 들어가서 못하는 거. 그거 탈퇴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놈들 김정은한테 꼼짝을 쫓아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 당당히 대하고 그리고 서민의 일자리를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체 중에 10,000개 이상이 아직도 중국에 있어요. 왜 중국에 있냐? 한때 중국이 쌌거든. 임금 싸기 때문에 다 보니까 여기서 돈벌이 하려면 간섭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요새 중국에서도 불편해. 할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 다시 불러들이는 거야. 땅도 좀 싸게 해주고 세금도 좀 면해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 그런 방법을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민주 정치가 유지돼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여러분들 여기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여기는 LCT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 하는 놈들 돈 벌어먹고 한다는 건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 다 압니다. 오늘은 중요하지 않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시장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시장에. 왜 지들이 간섭을 하냐 말이야. 그래서 양도세, 부동산세, 상속세 이거 다 없애야 하나. 없애야 된다. 그리고 대학 입시도요. 조국이나 그 정경심이나가 그 애매한 불쌍한 딸 시키까지 가짜 문자하고 막 학교 보내면 난리치잖아요. 이게 수시입학의 피해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조국이 부인 같은 사람들이요 강남에는 수만 명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악해요. 그러니까 대학 입시는 옛날식의 대학 수능 시험 가지고 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난한 사람이 그것만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도 없어져요. 학원으로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수많은 문제를 양심적인 사람이 들어서야만 그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해서 이승만의 건국정신과 박정희의 개발정신과 그리고 한미 동맹과 자유시장 체제 이걸 가지고 미는 것이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날씨가 좀 나아졌죠? 이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데 나오셔서 감사하고 여기 김경재 부산 자갈치 시장 앞에서 여러분의 몇 마디의 함성 때문에 이 추위 쌀쌀한 바람이 싹 사라졌어요. 이 따뜻한 풍으로 우리가 위로 올라가서 쫙 올라가고 옛날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가듯이 북진해가지고 여기에 이상한 사쿠라들 이상한 주사파들을 싹 밀어내버리고 옛날의 자유민주주의의 빛나는 나라를 위해서 북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동지들 앞서 안 해도 아니 가져요. 이거 가져. 나 여기 좋아. 마이크가 없어서 소리를 했습니다. 네? 소리를 뺏고 요리 들어가요? 예. 바로 식사하러 가실 거 아닙니까?
저기 기자님, 예? 예. 여기 같이 여기 쪽 앉으세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